뉴욕 증시 라이브 월스트리트뷰 주요 장면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는요 미국 현지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또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이상덕 특파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이상덕입니다. 네, 지금 실리콘밸리는 SVB 사태로 정말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뭐 실제로 은행 앞에 이렇게 줄지어 있는 인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파가 이게 기업은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요. 이게 참 고객단 예치액이 크다 보니까 좀 사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48시간 만에 파산 선언되었고 또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크까지 파산한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주말을 전후해서 16위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다음에 29위 은행인 시그니처 뱅크가 잇따라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를 제외하고 21세기 들어서는 이제 워싱턴 뮤추얼 은행을 빼고 나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실적 발표에서 18억 달러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예금 인출 지급을 위해서 2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7조 원 정도 되는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변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은행은 보통 그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채권을 팔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보면서 팔겠다는 게 좀 다급하다라는 시그널로 읽혔고 이 때문에 22억 5천만 달러 증자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초과 예금을 미국채에 투자해왔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부채 가격이 하락한 것이 이제 뱅크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스타트업 예금이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인출에 대응하고자 2조 원대 손실을 보고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결국에는 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이제 뱅크런이 시작됐다고 이제 느꼈었는데요. 핀테크 스타트업 브렉스의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수십억 달러를 인출했던 것으로 또 알려졌고요. 또 목요일 전후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은행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곧바로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폐쇄를 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도 이제 뉴욕에 있는 은행인데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가상화폐에 특화된 은행이었고요. 2020년 초 전체 이윤 가운데 27%가 가상화폐 투자 고객의 예치한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아시다시피 이제 FTX가 전격 파산을 하면서 은행으로 불똥이 튀었고 또 이제 실버게이트 뱅크와 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위기에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FTX 사태로 약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예금 인출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이미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FTX 사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조장했다는 고소까지 당하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12일 미국 뉴욕주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가 전격적으로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면서 마침내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당국의 조치 좀 아주 신속하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 곧바로 진화에 나섰죠. 그만큼 사태 심각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붕괴 사태 파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일요일날 긴급 진화에 나섰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고객에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즉시 전액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도 이제 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사 3개 기관이 우리는 은행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예금주에 대한 전액 예금 보장인데요.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제니 옐렛 재무부 장관이 연준과 FDIC의 권고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퇴 해법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이 보호가 됐는데 이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예금주를 보호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를 통해서 뱅크런, 예금 인출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1,75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200조 원이 넘는 예금이 묶여 있었는데 86%가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좀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예상됐었던 그런 대목이었고요. 또 다른 대책은 새로운 기금인 BTFP를 조성하는 겁니다. 기금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과 저축조합, 신용조합 등을 상대로 연준이 1년간 자금을 대출하면서 급한부를 좀 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방은행발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사실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오는 21일 날 연준이 이제 FOMC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고용이 3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파산 이후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전혀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은행 리스크는 이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덜 공격적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시그널도 그랬는데요. 채권금리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4% 정도 급락을 했는데 목요일 이후에 10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든 것을 뜻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확률을 거의 30% 정도로 보고 있고 또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좀 현재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건은 내일 발표할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인데요. 내일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향방이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국이 이렇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발 리스크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들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지 전망 좀 밝혀주시죠. 예, S&P 500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은행주들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이 1.5%, BOA가 4.1%, 찰스 슈왑이 무려 8% 이상 빠졌습니다. 중소은행들은 더 타격이 컸었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코프는 각각 65%, 61% 폭락을 하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 애널리스트들은 특정 은행 매도가 지나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면서도 다만 신뢰의 위기가 언제 개선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타 포괄순익 누적이 좀 많이 미시리한 순익을 가리키는데요. 향후 미래 손실이 날 가능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들은 AOCI 즉 기타 포괄순익 누적 지수가 굉장히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예금자가 인출을 요구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채권 같은 자산을 매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이런 손실이 약 3억 3,100만 달러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발빠른 보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덕 특파원 보도였습니다.